예, 학생 여러분, 새마을개발론 강의 질의응답 부분을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한 내용 중에 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현재 교수님, 그러면 현재 새마을운동, 새마을사업은 지구촌, 개발도상국 또는 선진국의 국제기구에 어떻게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 이렇게 질의한 학생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사업의 실천을 응용하는 부분입니다. 응용하는 부분인데 정부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행하여질 때 그 자금의 출처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새마을 ODA라는 형태로 새마을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라는 형태로 전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자체, 경상북도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마을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지막 장에 주체별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정부, 정부기관 코이카, 그리고 영남대학교, 그 다음에 어떤 민간단체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 중앙에서 하는 부분. 그러면 현재 한국의 공동체 마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은 새마을 중앙회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자금의 지원은 회원들에 의해서 자금을 모아서 운영된다기보다도 대다수의 사업활동비 명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근거해서 그 자금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주체가 일정 부분 혼합이 되는 경우도 하는데 혼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마을 ODA 사업이라 하면 공적 기관에서 공적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중앙회의 사업의 성격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어떤 민간 자금을 가지고 하는 새마을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일부 대기업에서 CJ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새마을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새마을 현 시점에서 사업을 살펴볼 수 있고, 그러면 국내에서 도시나 농촌에서는 새마을 사업이 어떻게 민간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이제 범어천 새마을 포럼을 통해서 어떠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금 현재 도시나 농촌 사회에서 예전과 같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어떤 새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지금 새마을 중앙회 조직을 통해서 또 일부 대학교를 통해서 일부 지자체를 통해서 현재 새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개념을 제가 정리하면서 새마을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강의를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동영상,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새마을 중앙회에서 또 코이카에서 간략하게 하고 있는 새마을 세계화 사업이라 그러고, 그 명칭은 어떤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행해지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1970년대 그리고 현 시점에선 이렇게 지구촌에 그리고 한국의 마을에서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졌다.
그 부분만 현재 사례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링크하는 부분을 제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해 보면 간략하게나마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사업 사례를 설명하면서 왜 이 부분이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져야 될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인 논제 중에 하나가 농촌마을, 한국의 농촌마을의 공간 유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으며 이 변화, 새마을 사업을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농민이나 농촌은 어떠한 심층적인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농촌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 개량 사업이 있고 취락 구조 사업이 있습니다. 취락 구조 개선 사업, 주택 개량 사업이 있는데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은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되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자, 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담장을 이제 시멘트로 이제 흙벽을 고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개량 사업을 한다든지 아궁이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들은 부분이 있죠. 정부에서는 표준 주택 설계를 새마을 사업 당시에 이제 그 연차별로 진행이 되면서 표준 주택을 설계해서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 스스로 또 공동 작업을 통해서 주택 개량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옛날에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 있어서 주택을 개량한다는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인적 자원의 의식까지도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부엌 정지라 그랬는데요. 부엌을 보게 되면 방하고는 꺼져 가지고 밑이 이렇게 파여서 그죠? 이제 부엌이 형성되어 있고 이 부엌은 완전히 외부 공간하고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단절이 되었는데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서 부엌이 거의 중앙으로 이전을 하면서 각 방하고 연결이 되게 하고 주택 개량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그걸 맞추어 버렸습니다. 맞추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후에 여성의 인권 신장이나 양성 평등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기여를 하였고, 자, 이렇게 새마을 운동이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어떤 위생적이고 어떤 그 능률적인 어떤 주택 공간을 다시 배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심층적인 부분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까지 그죠? 사랑채를 없애고 조직의 구성원까지 어떤 양성평등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고, 이거는 이제 주택에 한정됩니다. 자, 그러면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이라 그러는 것은 이 마을 공동체 안에 공용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이 인적 자원들이 이 공동 자원을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도시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마을 해관이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을 해관이 존재를 하고 있죠. 마을 해관을 이제 공용 자금을 모아서 땅도 그죠, 어떤 기증을 받든지 어떤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마을 회관에서 마을총회 회의도 하고 부녀자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도 하고 어떤 나이 많은 경로당 어떤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을 회관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리고 마을 창고를 어디에 배치하고 여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두고 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그걸 했고, 또 공동 퇴비장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취락 구조를 개선을 하느냐. 이 한 마을 가구 자체가 이제 80에서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는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공용으로
어떤 농기구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인적 자원을 이제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어떤 신뢰라든지 마을 주민 간의 그런 가치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적인 영역으로 이제 이전이 되면서 새마을 운동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을 했다. 그죠? 이런 논문까지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는 되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하나 주택 취락 구조 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한국 농촌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본적인 것을 학습하고 심층적으로 사업을 들어가게 보면 제가 이후에도 과제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수업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새마을 운동은 증거가 있다. 그죠? 증거가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국가기록원에 들어가서 새마을 운동을 검색해서 보면 지금도 제가 이제 모니터를 앞에 띄워놨습니다만 전체 34,614건이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면 여기는 이제 문서류가 있고 도면도 있고 사진, 필름, 녹음 영상, 카드, 정부 간행물 이제 공개, 비공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역사 속의 새마을 운동의 흔적과 증거를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분류하고 개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의 이 많은 현 생활의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또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